62세 공무원 퇴직 후 후회. 연금만 믿다가 노후 빈털털이 된 이유. 서론 연금만 믿었는데 막상 퇴직하니 살 길이 막막하다. 공무원은 연금이 나오니까 노후 걱정 없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62세에 정년퇴직한 김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죠. 남들처럼 연금을 받으면 안정적인 노후가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그동안 못 쉬었던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 비용, 부모님 병원비, 집 유지 보수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연금이 나오는데 왜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닥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상보다 큰 생활비 지출. 김 씨는 퇴직 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건강관리비 등 고정 지출만 150만 원.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여행 경비까지 합하면 300만 원이 넘음. 게다가 자녀 결혼 비용이 갑자기 필요해 2천만 원을 한 번에 지출. 이제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에 손을 대게 되었죠. 사례 1. 58세 교사 퇴직 후 후회한 이유. 한 중학교 교사였던 이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연금이 나올 테니 별 걱정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다시 학원 강사로 재취업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연금이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비만 커버할 뿐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빠르게 자금이 부족해진다. 2. 의료비 폭탄. 나이 들수록 건강이 돈이다. 젊을 때는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김 씨도 처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65세가 되면서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검사비 60만 원. 주사 치료 비용 한 번 맞을 때마다 2,030만 원. 결국 수술 결정 병원비 800만 원 소요. 게다가 약값, 한방 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연금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례 2. 60세 퇴직 공무원, 병원비 부담으로 노후가 힘들어진 사연. 60세에 퇴직한 최 씨는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가 1,000만 원 넘게 들면서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교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은 커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 3.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와 단절된다. 퇴직 후 처음 12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료해지고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했지만 점점 만날 사람이 줄어들었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할 때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동료들과 만나 수다도 떨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이 없다. 사람들과 단절되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60세 넘은 사람을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례 3. 62세 전직 은행원,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일자리 찾다. 은행에서 30년 일한 박 씨는 퇴직 후 1년간 여행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료함이 커지면서 우울감을 느꼈죠. 결국 63세의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몸이 힘들어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의 활력 문제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1.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라.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부업이나 투자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강의, 컨설팅, 온라인 사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 건강에 투자하라. 병원비는 노후 최대 지출 항목.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해 실손보험,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3. 퇴직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라. 취미,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 마무리 은퇴 후에도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김 씨는 퇴직 후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도 필요하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연금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 이전 글에서 살펴봤듯이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과학적, 경제적, 심리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은 정액제가 아니라 변동제다. 인플레이션의 위협.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25만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이 금액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의 관계. 과거 30년 동안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23%였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년 뒤 현재 300만 원의 가치는 150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의료비, 식비, 주거비 같은 필수 생활비는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과학적 근거,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매력 감소 퍼처싱 파워 디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해결책. 연금 이외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 상품 배당주, 물가 연동 연금, 임대소득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소비 감소는 착각이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소비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의료비 증가 건강이 돈이다. 60대부터 병원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인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연평균 600만 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70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적 근거. 노화가 진행되면 근감소증 SARCOPENIA, 퇴행성 관절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치료 비용이 높고 장기적으로 재활비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해결책.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라. 예방의료에 투자해 노후의 건강을 미리 관리하라. 3. 인간은 소비적 존재다. 퇴직 후에도 돈을 쓰고 싶어진다. 은퇴 후에는 더 검소하게 살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깁니다. 사회적 소비 앤드 여가 비용 증가. 퇴직 후 외식, 여행,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조사비, 선물비 증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문화생활, 레저, 취미활동 지출 증가. 심리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에서 소비 만족, 이론 컨섬프션, 세터스팩션 시리에 따르면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의미죠. 해결책.
은퇴 후 고정 비용을 먼저 설정하고 가변 소비는 제한해야 한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 공공문화센터, 도서관, 봉사활동 등을 찾아라. 4. 일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진다. 소득이 아닌 활동이 문제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쉬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너무 좋았는데 그 후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삶이 의미 없어졌어요. 퇴직 후 무기력증과 우울감. 심리학적 근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전두엽 프론털 로브는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활동이 줄어들면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고 무기력과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다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 확률이 40% 낮은 미국 심리학회 연구.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단순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파트타임, 컨설팅, 온라인 창업 등을 찾자. 결론 연금만으로는 행복한 은퇴를 보장할 수 없다.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1.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2. 의료비 증가로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한다. 3.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비 욕구가 생긴다. 4. 일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료비 대비를 하라.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라.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냥 연금만 믿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드디어 끝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한숨을 내쉬며 명함을 반납하던 그날, 많은 베이비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십 년을 달려온 직장 생활.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상사 눈치 보고 후배들과 거리 두며 그렇게 버텼던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그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은퇴 후의 천국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쓸모없다는 느낌, 시간보다 무거운 건 고립감, 그리고 가장 큰 적은 계획 없는 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삶이 왜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 조언을 나눠보겠습니다. 1. 돈이 없으면 삶도 작아집니다. 현실은 계산기 인생. 김정호 66세 씨는 서울의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월 고정 지출만 230만 원. 자녀 등록금, 명절 지출, 병원비, 차량 유지비까지 계산해 넣으면 순식간에 적자였죠. 정호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엔 돈이 드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직장 다닐 땐 몰랐던 게 있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뭘 하게 돼요. 나가게 되고 쓰게 되고. 은근히 돈이 새요. 결국 정호 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바꾸고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보다 월소득은 줄었지만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조언. 퇴직 전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세요.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연금, 임대소득, 소일거리라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은퇴 후의 삶은 결국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2. 하루가 너무 길다. 시간이 나를 무너뜨릴 줄 몰랐다. 이은자 63세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즐기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한두 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출근하고 애들은 각자 사니까 혼자 밥 먹고 TV 보고 하루가 안 가요. 은자 씨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제야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활동이 삶을 다시 붙잡아줬다고 합니다. 내가 쓸모없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삶을 살게 했어요. 조언. 은퇴 후엔 돈보다 먼저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구조를 잡지 않으면 시간이 칼처럼 나를 찌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배움의 자리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연결고리를 꼭 유지하세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3. 배우자와 24시간 붙어 있으니 전쟁이 시작됐다. 정재훈 68세, 아내와 함께 은퇴한 지 4년째입니다. 둘 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기에 서로를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해? 왜 맨날 같은 반찬이야? 오늘도 TV만 보냐?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느 날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야 조금씩 서로의 생활 리듬을 인정하고 각자만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조언.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중요하지만 서로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취미, 각자의 일정,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붙어 있는 시간보다 건강하게 떨어지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천국을 만들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천국일 줄 알았죠? 이 말 속에는 많은 베이비 부모들의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어떤 구조 없이 맞이한 은퇴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기본이고 심리적 루틴과 사회적 관계, 부부간의 조율까지 모두 새로 다듬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을 상상하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당신의 은퇴 전체를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니까요. 퇴직 후엔 천국일 줄 알았죠? 베이비 부모가 말하는 은퇴 후 충격의 현실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전략. 서론 은퇴 자유라는 착각이 불러오는 현실 충격.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는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은퇴라는 단어에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여행, 가족과의 여유, 그리고 건강한 노후.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상당수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평균 연령은 2023년 기준 남성 72.1세, 여성 68.5세이며 실제 퇴직 이후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은퇴 후 재취업자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허탈감, 사회적 고립, 일상의 공허함까지 겹치며 많은 은퇴자가 적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3가지 주요 문제와 이를 대비하는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돈보다 무서운 건 고정 지출이다. 은퇴 후 현금 흐름 부족 문제. 사례 요약. 김정호 66세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월 지출 23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며 적자가 계속됐고 결국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경비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산 총액이 아닌 월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자녀 지원, 의료비, 차량 유지비, 명절비 등 예상 외의 변동 지출이 많아지며 생각보다 현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퇴직금의 일시소진은 가장 흔한 재정 실패 사례입니다.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퇴직 이후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달 지출을 감당할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재현. 은퇴 전 반드시 월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연금 소득형 자산 소일거리 등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쓰기보다는 분산 운용의 배당주, 채권, 연금 전환형 상품 등으로 월 현금 흐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다. 은퇴 후 시간관리 실패 문제. 사례 요약.
이은자육 13세 씨는 교사로 정년퇴직 후 여유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할 일 없는 하루가 반복되며 우울증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현재는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일정과 인간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 후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는 목적의 상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41.8%에 달합니다. 시간은 많지만 쓸 데가 없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는 상황은 심리적 공허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악화와 고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상 루틴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체 활동이 줄고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화됩니다. 재현. 은퇴 후에도 일정과 루틴을 갖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배움, 취미 동아리, 경로당, 프로그램 등 사회적 연결망 유지 활동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특히 은퇴 1년 전부터 일상 루틴을 시뮬레이션해보는 훈련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3. 부부니까 행복할 줄 알았죠? 배우자와의 거리 조절 실패. 사례 요약. 정재훈 68세 씨는 아내와 함께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늘었습니다. 서로 생활 방식과 리듬이 달라 트러블이 생겼고 심리상담과 각자의 공간을 만든 뒤에야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시간의 질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따로 보내던 부부가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하며 각자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장년 재혼 비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못지않게 각자의 자기 시간과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갈등은 빨리 털어내고 생활 리듬과 관심사에 대한 대화와 조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 코칭 등의 외부 도움도 활용하세요. 은퇴 후 부부 생활도 새로운 공동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재설계가 필요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은퇴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과 조직이 제공해주던 일정, 수입, 관계, 역할을 모두 스스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활동적이며 더 많은 선택지를 가졌지만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월 고정소득이 없다면 자산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은퇴 후 시간 루틴과 사회적 관계를 잃으면 우울감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거리 조절 실패는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50대부터 은퇴 후 하루의 구조를 그려보세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은퇴는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은퇴만이 당신에게 진짜 천국 같은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쉬고 싶은 마음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화려했던 경력이 은퇴 후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음을 깨닫곤 합니다. 새벽마다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임원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후의 삶이 도전과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이야기로 시작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사례 1. 새벽마다 나가는 대기업 임원. 그 이유는? 김철수 가명 60세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임원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이후 그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새벽마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훈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사라진 명함, 멀어진 인간관계. 박민정 가명, 58세 씨는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에게 찾아온 고독감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퇴직 후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명함이 없어지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라진 것 같더군요.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사회적 교류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만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의 실패. 정호석 가명, 62세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의 실패로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면 뭐든 잘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경험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군요. 지금은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나이와 경쟁력 부족으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교훈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1.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연금 외에도 투자 수익, 소규모 자영업 또는 적은 시간으로도 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2.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의 삶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체적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회사와의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퇴직이 곧 배움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나 지역 교육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당신의 은퇴 후를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새벽마다 길에 나서는 삶, 박민정 씨처럼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는 삶, 정호석 씨처럼 준비되지 않은 도전으로 실패를 맛보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먼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 준비가 전부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쉼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함정. 왜 준비가 부족할까?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도 바쁜데 나중에 생각하지라는 마음가짐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 삶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처음에는 충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셨나요? 10년 후 지금의 200만 원이 150만 원 이하의 가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연금 외에도 투자,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일거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소비 습관 점검.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금방 재정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후에 자아를 재정립하라.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아 상실감입니다. 특히 사회적 위치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직장에서 누구누구 상무님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단순히 아저씨로 불릴 때의 상실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는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강연 또는 창작활동 등을 통해 퇴직 후의 나를 정의하세요. 사회적 교류 유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 가입해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관리든 여행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목표가 있는 삶은 활력을 줍니다. 3. 건강관리. 몸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 만성질환, 치매 같은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꾸준한 운동,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단.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즐기세요. 정기검진.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해결이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사례 1. 철저히 준비한 은퇴 후 성공적인 두 번째 인생. 김영수 가명. 65세 씨는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전에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관련 강의를 하며 매달 일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제 자아를 다시 찾는 기회였어요. 이제는 강의하는 삶이 제 두 번째 직업이자 즐거움입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박민정 가명. 62세 씨는 은퇴 후 모든 기대를 연금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정호석 가명. 58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식습관이 무너지고 운동을 게을리한 결과 5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무의미하다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빛내는 3가지 핵심 메시지.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은퇴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여유롭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준비는 당장의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건강은 최우선,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어떤 활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이제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은퇴 준비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나 평생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이라면 막상 은퇴를 앞두고 준비가 충분할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을 하게 되죠. 저도 주변에 은퇴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은데 가끔은 그들이 난 10억 모았으니 괜찮아 또는 아직 연금이 충분하다는데? 라고 말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며 당혹스러워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억으로 30년을 버틴다고? 62세 교수, 은퇴 후 3년 만에 무너진 이유 라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도 은퇴라는 전환점 앞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글을 통해서 평생 교수로 일했던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동력원 같던 일이 사라지고 새로운 재정 설계를 해야 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과제의 연속이죠. 1. 62세 교수의 은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균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교수라고 하면 일단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꾸준한 월급, 연구비, 방학기간 등 제도적으로 제법 탄탄해 보이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 62세 교수님 가명, 김 교수님은 본인이 꽤 준비를 해뒀다고 믿었어요. 퇴직금, 그동안의 저축, 플러스 알파로 강의료와 퇴직 이후에도 들어올 수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은 7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선 그 정도면 충분하죠. 라는 말을 했고 본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출 관리에 어려운 그동안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하며 월급이 들어오는 흐름에 익숙했던 터라 퇴직 후에는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미숙함이 드러난 거예요. 고정비의 증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건강관리비, 그리고 가족 혹은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투자 실패 은퇴 후 노후 자금은 절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소하게라도 불려보자 하고 들어간 투자 상품이 예상보다 크게 손실을 보면서 타격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3년 만에 계획했던 7억이라는 목돈이 상당 부분 사라졌고 더 이상 숨쉴 구멍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준비됐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퇴 후 위기에 빠지는 3가지 사례. 사실 은퇴 후 재정 위기에 빠지는 건 김 교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준비해 왔다고 자신하다가 막상 현실이 탁치면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A, 나는 다 계획이 있었다. 마이너스 58세 IT 전문가. 상황: 58세쯤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1인 기업을 차려서 컨설팅도 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죠. 문제: 실제로는 퇴직 후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동산 대출 이자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비상금까지 털었어야 했어요. 게다가 컨설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은퇴자금 5억 중 절반 이상이 2년 만에 소진. 다시 취업 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나이 탓에 쉽지 않았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퇴직 후에도 바로 수익이 날 거라는 장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을 나와 독립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례 B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마이너스 63세 자영업자. 상황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어서 병원비나 보험료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절약해왔대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하려고 점차 가게 규모를 줄여오던 상태였죠. 문제 은퇴를 1년 앞두고 큰 병이 한번 찾아왔어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제대로 된 보험 커버가 없었어요. 그 사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결과 은퇴하자마자 노후 자금이라 부를 수 있는 돈이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죠. 이 사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우려하는 질병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죠. 사례 C 자녀 유학, 결혼, 그리고 빈 지갑 마이너스 61세 대기업 임원 출신. 상황 젊은 시절부터 대기업에서 꾸준히 승진해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은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기에 나름 퇴직금과 주식, 펀드로 목돈을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문제 막상 은퇴 후 자녀들이 유학을 떠나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겹쳤어요. 한꺼번에 거금이 나가면서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더불어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투자를 회수하기가 애매했죠. 결과 가장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에게 대거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부실해졌고 결국 노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수 불가결로 느껴지다 보면 노후 대비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너무 많이 베풀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 은퇴 후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7억이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김 교수님의 경우도 정작 병원비나 가족 부양, 예상치 못한 지출, 투자 실패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목표 지출 파악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주거비, 보험료,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과 변동 지출 병원비, 여행비, 취미활동비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 항목별로 최대치와 최소치를 잡아보세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꼭 필요하다는 기본 틀이 생깁니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 위험한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은퇴 후에는 자산이 크게 늘기보다 원금을 보전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마인드가 더 유리합니다. 예금, 적금, 채권, 안정적인 배당주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보험 점검 젊을 때는 건강에 투자한다는 게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이 훨씬 커지거든요. 공적연금 외에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꼭 필요한 보험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두세요. 막상 아프면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가능한 장기 일자리 혹은 파트타임 고려,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꽤 생기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컨설팅, 취미를 활용한 강의 등 여러 루트가 있죠. 무조건 노년엔 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기보단 소소하게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구조를 만드는 게 좋아요. 가족 지원과 내 노후의 균형 자녀 유학, 결혼, 손주 양육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지원하다 보면 결국 서로가 힘들어져요. 미리 가족과 솔직하게 재정 계획을 상의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할지 합의를 보는 게 현명합니다. 4. 은퇴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 김 교수님처럼 평생 하나의 직업에 매진하다 보면 은퇴가 드디어 푹 쉬는 시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평균 수명도 길어졌죠. 은퇴 후에도 30년, 길게는 40년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준비 없이 보내다가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7억, 8억
혹은 10억 이상을 모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일단 아예 부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3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그 돈은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씩 쓰면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10억이죠. 거기에 상상치 못했던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이 몇 천만 원 이상 훅 빠져나가면 계획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5. 결론 내 은퇴 준비 지금부터 다시 보자. 결국 김 교수님이 은퇴 후 3년 만에 무너진 이유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늘어나는 지출 항목, 투자 실패, 건강 문제 등 예상 외의 위기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은퇴라는 걸 평생 일이 끝난 뒤에 찾아올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 대비해야 하는 인생의 한 챕터 정도로 인식하면 좋겠어요. 평생 직장에 다닌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은퇴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은퇴 준비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일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진답니다. 은퇴가 쉬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인생 챕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불안에 떨기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점검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